지금 그 상황이 한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는 어느 시점에서는 깨질 거고, 그때 미국은 한국의 책임이다라고 문재인을 지목할 거고, 또 한국은 미국 책임이다라고 트럼프를 지목하면서 서로 간에 이전 투구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런 양상으로 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지금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빼고 일본과 긴밀한 동맹관계로 이렇게 돌입되는 모양이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 한국과도 아주 잘 알고, 그렇지만 한국은 정권이 불편하니까 거리를 두고 있는 미국에 지금 숨어있는 어떤 인물을 일본에 보내서 아베하고 만나게 해서 아베를 굉장히 달랬습니다. 아베가 지금 화가 났어요. 이 트럼프의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2달 이상을 화가 나서 트럼프하고 상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각 외교를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보이고 있고, 북한하고도 직접 만나자고 지금 제안도 하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을 해서 지금 이 미국의 일본과 가까운, 아베하고 가까운 인물이 지금 일본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이렇게 연장을 시키고, 거기에는 한국을 빼고 한미일 동맹 삼각구도 이렇게 미국이 오랫동안 이 동북아시아의 방어축을 설정을 했지만 항상 말뿐이었지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한국을 빼고 미일의 동맹을 군사적으로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기존의 세계 최강의 150대밖에 없는 전투기인, 그래서 생산 중단을 했죠. 예산이 너무 들고 더 나아가서 정보가 유출될까봐 F-22 랩터를 일본하고 합작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F-22를 생산하는 부분을 지금 미국이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으로서는 평생의 수건인 이 스텔스 초고성능 전투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수건이 해결된 부분이에요.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한번 이렇게 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위직은 한국과 대북 정책을 함께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미국이 한국을 빼고 한미일 동맹을 미일 동맹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한미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이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 우리가 수차례 경고를 했다. 요즘은 아예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고 제가 지금 듣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철도, 도로 연결 관련 대북 지원, 더 나아가서 북한산 석탄 밀수 처리 문제 등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제끼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보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기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7일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 워싱턴의 동의와 무관하게 북한과 대탕트, 즉 화해를 위해 홀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 관여하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 데니얼 스나이더라고 스탠포드 대학 교수에게 한국이 단호하게 혼자 나아가려고 결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는 우리와 나란히 발맞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미북관계 진전과 꼭 이렇게 맞추어서 가야 되는 부수적 효과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간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즉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맞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치팀 내부에 하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깊은 우려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 협상팀 관계자 2명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조언한 전직 관리 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 정권이 더 이상 워싱턴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데 구애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미 행정부의 관계자는 동맹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을 이렇게 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나이더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 미국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의 관리들은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북 간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국은 그 이슈를, 비핵화 이슈를 남북관계 진전과 분리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은 지금 북한이 이런 폭탄 선언을 해서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됐으면 곧바로 안 하겠다고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이 그걸 예정대로 하겠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철도, 가스, 도로 연결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이런 경협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거를 한다면 한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해 놨다라고 미국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문 정권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 종북이나 친북이거나 정신없는 정말 얼빠진 국민들을 자극 성동시켜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미국의 제재를 유도하는 부분을 하고 있나. 그렇게 될까요?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더라도 미국하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충돌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문 정권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같은 민족이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 가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뭔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문재인이 생각을 매우 잘못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간에 제가 이 석탄 밀수 문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게 될 거라고 했죠. 근데 미국이 우리 정부가 석탄 밀반입을 처리하면서 미국보다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 물자부터 보냈다는 거죠. 반출 금지 물자인 유류, 철강, 보일러 등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거가 법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나이더 교수는 미국 관리는 문재인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한미 간에 눈에 띄는 인식차를 보여주는 정치적 리스크를 문재인이 더 이상 지지 않을 걸로 본다면서,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미국과의 인식차를 통해서 한미 간에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면 문재인은 치명타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여러 상품을 내놓은 것이 미국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국민은행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겨두면 사후 북한 가족에 상속될 수 있는 상품을, 신탁 상품을 만들었고, 농협은 통일펀드 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 정권은 이를 환영할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짜증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교 국방부에서 한국에 미국 정부가 한미훈련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긴밀히 협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진 건 없다면서도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한미 간에 지금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는 문정권의 이런 무마측이죠.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보는데요. 자, 정의용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정의용은 북한의 김영철의 편지 때문에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은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핵 개발을 다시 하겠다라는 적대적인 내용이 담긴 북한의 편지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자, 이 포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조율 과정에 있는 것이지, 자, 볼턴하고도 바로 통화를 했는데 김영철의 이 편지 내용이 미국과 통화에서 언급이 됐는지 그런 거는 말을 못한다 하면서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웃기는 것은 임종석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요. 운영위원회 청와대도 다르니까요. 거기서 임종석이 폼페이오 방북 취소와 관련해서 일정이 재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입장을 지가 마치 대변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의미 있는 진전이나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과 소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방북이 진행 결정된 과정, 그리고 백악관 내에 취소 내지 연기한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한국이 들은 것으로 안다면서 외교적 내용을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국하고 잘 협의하고 있다. 방북이 연기돼 좀 답답하지만은 9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나 폼페이오 재방북 이런 것들이 다시 다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9월달 이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가면 지난번에 2차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의 미북 회담 취소 위기가 해결된 것처럼 문재인이 북한에 갔다 와서 다시 종전선언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청와대는 낙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다 위기에 놓여 있고 정상회담 준비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날짜도 안 잡혔는데 이게 미뤄질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청와대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자, 실무 준비는 날짜만 정해지면 금방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할 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통은 있겠지만 둘 다 미북이 대화 의지가 확고해서 협상이 다시 시작될 거다라고 낭만적인 소리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빠진 속에서 트럼프가 북한, 중국을 겨냥해서 또 한국을 겨냥해서라는 말은 제목에는 없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가 한국일보에 나왔습니다. 자, 북한 비핵화가 난관에 빠진 속에서 미국이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급속히 강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딘 비핵화 협상의 배후로 트럼프가 중국을 지목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미국이 일본과 첨단 무기 기술을 공유하고 정상 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 대신에 미일 동맹을 더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22일 아베와 통화를 했는데 이때는
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하기 전이죠. 그런데도 트럼프가 이거 한국은 점점 그냥 벗어나고 북한은 애미기고 역시 일본밖에 없다고 아마 아베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좀 미안하다라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12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한 지 2달 만에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 둘이가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하고 이렇게 찰떡궁합을 보였는데 지금 2달 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건 아베가 단단히 화가 난 거죠.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 이루어졌는데 아베가 오후까지 개인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저녁에 급거 관제로 복귀를 해서 이 통화가 그렇게 뭐 휴가 기간이면 내일 하자라든지 이러면 될 건데 이례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졌는데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가 미북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겁니다. 아베는 비핵화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참 한국의 안보를 아베가 지금 대신 지켜주고 있다. 또 이러면 황장수 친일 뭐 헛소리 할 건데 하든가 말든가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죠. 현 정권이 한국의 안보를 저는 팔아먹고 일본 총리가 지켜주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떠들라면 떠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사실이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왜 종전선언 문제를 22일 날 아베한테 물었을까요? 트럼프가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면 폼페이오가 이때는 가려고 하던 시점인데 북한에 그러면 종전선언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북한이 핵리스트를 내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해준다. 트럼프가 아베한테 이걸 물었다가 아베가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게 뻔한데 그거 물었다가 그러면 트럼프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건 트럼프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은 지가 어차피 안 할 거. 그걸 지금 지가 제일 빚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성질이 나 있어. 근데 지가 제일 배신을 때린 사람이 아베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베한테 전화 걸어서 종전선언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거 해서는 안 되지 말이라고 해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겠어요? 공개만 하지 마라. 나도 안 할라 한다. 지금 가봤자 잘 될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아베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장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튿날인 23일 폼페이오가 방북 계획을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뒤집은 배경에는 트럼프가 아베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배경에 보면 방북을 발표하거나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표할 때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발표해 놓고 제발 좀 뒤집어져라 했는데 편지 한 장 오니까 잘 됐다 뒤집자 하고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베가 지금 트럼프에 대한 이 조언에 먹혀드는 조언의 역량을 다시 회복한 거다. 그래서 비핵화 과정에서 트럼프가 문재인보다 아베의 논리에 경도되기 시작했다고 한국일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올 초 남북미 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됐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난관을 만나고 중국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미일 공조에 의도적으로 다시 무게를 싣고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문재인은 6월 달에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를 했지만은 이제 이 미북 비핵화 협상이 개틀이 되어 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옛날 친구가 그래도 나한테는 실속이 있었고 한국의 문재인 저 말만 듣다가 내가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화도 못했어요. 겁이 나서 전화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지가 아베 뒤통수를 때린 걸 생각하면요. 그건 전화를 한 겁니다. 자존심을 굽히고요. 그래서 미 국무부가
현재 한국과 여러 가지로 경고를 하고 지금 대북 제재에 이탈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불편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하고 바짝 붙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훈련을 중단한 상황도 지금 일본하고의 미국하고 안보 협력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미국이 일본에다가 일본의 여태까지의 수건이었던 사업들을 다 들어주는 쪽으로 안보 분야에서 가고 있어요. 니온 게자인은 23일 로키드 마틴이 일본이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생산의 절반을 일본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텔스 전투기 F-21을 자국 기술로 개량을 해서 차세대 전투기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F-22는 미국이 150대만 생산하고 성능이 너무 좋은데 이거 한 대만 있으면 뭐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어디에도 들키지도 않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다. 그래서 보급형을 만들자고 줄여서 보급형으로 만드는 게 한국이 도입하는 F-35예요. 이거는 럭셔리 명품이고 F-35는 F-22의 축소형 보급형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미국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거는 더 이상 만들어도 안 되겠고 또 자꾸 만들던가 하는 기술도 또 밖으로 새 나갈 것 같아. 지금 F-35 같은 경우는 중국이 카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는 기술 이전이나 완제품 판매를 금지해온 이 기종입니다. 그래서 F-22를 일본이 절반을 생산해서 기술 이전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개량을 해서 다시 F-22 신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에는 굉장한 위협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고 미일 동맹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전 세계 어디도 안 파는데 일본한테 이 F-22를 개량을 해서 생산하도록 맡긴다는 겁니다. 이 생산 중단을 했던 것을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 28일 가기에서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을 우려를 한 2018년 방위 백서를 갖다가 채택을 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북 비핵화 협상 이후에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운영 능력이 더 향상돼서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사람의 이런 일관성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냄비 같은 건성에 비해 일본 사람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뭐 세계가 바람을 잡아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과 관련해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일본 안전에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이 일본의 안전을 손상시키고 있고 국제사회의 평화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로 폐기로 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유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에 대해 강력 대처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선방을 놓은 김영철의 편지의 배경에는 김여정이가 각본을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는 김여정이 김정은보다 더 무섭다. 그래서 김여정이 이런 전략을 다 짜고 있고 미국으로는 이 김여정이 포커페이스라서 좀 그 정체를 알기가 어렵다. 일본의 정보기관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여정이 선방을 때렸는데 미국은 원칙이 없이 이번에 북한이 선방을 때린 부분을 뜬금없는 중국과 연결시켜서 지금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런 판단은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미국이 확실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권이 미국에서 벗어나고 있고 친북 친중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경고나 우려에 대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 부분은 좀 더 지나서 북한이 그 다음 단계로는 미국의 11월 선거를 앞두고 도발을 갖다가 슬쩍 암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고, 미북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가는 측면에서 한국이 문정권이 그 제일 수준이 낮은 것이 저는 문정권이라고 봐요.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것이 북한이고, 그 다음에 북한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 일본의 아베고, 그 1, 2등이에요 수준이. 미국이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놀아나는 게 3등이고, 지금 제일 갖고 노는 게 북한이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북한을 이용해서 판을 끌어가는 게 2등이고 시진핑이, 아베가 3등이고 4등이 트럼프고, 제일 지금 똥오줌을 못 가리면서 헤매고 있는 게 한국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친북 친중 일관성 하나만큼은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관성이 큰 사단이 날 날이 지금 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